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방금 전까지 미국이 이런 행동을 안 한다고 안 했잖아요. 한다고. 이례적인. 그러세요. 왜 해요? 안녕하세요. 문규리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통상을 각 나라별 대표에게 듣는 시간 통상회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각 나라별 대표 타일러님, 줄리안님, 마국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이래요. 그러네요. 어떠세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진짜 정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야 좀 정 들기 시작하고 이제야 좀 익숙해졌는데 딱 그게 끝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 공부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라서 더 아쉬운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마지막과 재미있는 주제로 저희가 왔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오늘 주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통상회담 마지막 회 주제, 전기차 육성 정책과 미국의 IRA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전기차 이미 1회 때 좀 다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사실 대기오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 전 세계가 탄소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이 여러 가지 환경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친환경차, 이 전기차 소비 트렌드 자체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트렌드에 맞게 각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이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EU 측은 사실 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네. 이런 친환경 정책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좀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은 좀 어떤 게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 이제 파리 우리 기후협약 채택 이후 이제 유럽 각국의 자동차 이제 배기가스 규제 강화 되게 많이 나섰거든요. 네. 그리고 전기차를 이제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 같은 거 시행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벨기에 같은 경우는 네. 이제는 도시에서 들어갈 때 그 도시 입장세 같은 거 내야 되거든요. 네. 오. 그런데 디젤 같은 뭐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돈 내야 되지만 전기차 같은 거는 무료로 해주는 경우 뭐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이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런 혜택 같은 거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그런 거 많이 벌쳐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시장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동향과 또 관심은 어느 정도고 정책은 어느 정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중국 좀 소개를 해주세요. 중국은 최근 2022년에 원래 폐지 예정이었던 이 전기차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를 구매하는 그런 구매세 관련된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 정책들을 1년 더 연장을 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중국 정부는 이런 정책적인 지원 아니면은 뭔가 규제를 통해서 조금 한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은데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전기차 산업에 관련해서도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 사업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뭔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거든요. 다음 미국 시장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산업 정책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중국보다 좀 상당히 많이 더딘 편이에요. 한참 동안 미국에서는 사실 이쪽으로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고 투자를 잘 안 했는데 심지어 미국에서 나온 EV 회사들이 해외 나가서 더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는 슬슬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회사들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좀 더딘 편이에요. 네. 좀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더디다, 좀 의외의 답변인데 예. 그럼 지금 이 현재 이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은 그럼 어떤데요? 일단 이제 그 미국이 원래 산업 정책을 안 해요. 예. 기본적으로 잘 안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장을 안 건드리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서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차들만 만들자 이런 결정을 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예. 작년에 또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IIJA라고 해서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인프라에 투자도 하고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려고 하는 법안이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서 미국 안에서 신규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나 아니면 이제 기존의 공장을 이제 배터리 부품 공장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들어보면은 뭔가 지원책 같은 정책들은 지금 법 의회를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좀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아야지 아무래도 이 시장이 활성화되잖아요. 지원금 좋잖아요, 사실. 그게 확실하지. 네, 근데 그런 거는 없나요? 근데 이게 미국이 그 돈을 지원할 때가 있어요. 소비자한테 돈을 줄 때가 있는데 주로 이게 언제냐면 경제 위기가 생길 때. 경제 위기가 엄청나게 심각할 때 돈을 뿌리긴 뿌리는데 웬만하면 안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원래 미국이 이제 기존 그 BBB 법안 대신 네. IRA를 통과시키면서 요새 좀 이 전기차 약간 시장에서 굉장히 노골적인 움직임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원래 BBB가 Build Back Better라는 정책이었고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가 약간 이제 정리가 되면서 다시 미국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대대적으로 돈을 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의회에서 특히 공화당 쪽에서는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 돈을 많이 쓴다,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방향이 좀 바뀌어서 이제는 이제 IRA라는 법안이 이제 결국에 나오게 됐어요. 네. 네, 이게 약간 미국에서 차를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일종의 압박 같은 우리 거라고 한국도 너무 바라볼 수 싫어요, 있을까요? 그거. 아, 그러시겠죠. 네. 근데 요즘 네. 사실 자주 들려오긴 하는데 IRA,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조금 설명. 맞아. 먼저 설명부터 해줘요. IRA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미국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제목이 전혀 내용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가 많아요. 보통 이제 법을 만들면 이것저것 엄청 많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종합 상품으로 하더라고. 네, 맞아요. 종합상-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은 뭘 원하십니까? 그쪽은 뭘 원하십니까? 갖다 붙이면서 표를 얻어가지고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Inflation Reduction Act 줄여서 IRA라고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감축해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외적으로 매력적으로 들리는 법안이에요. 맞아요. 미국 네. 국내에서는 제목만 그렇죠. 예. 필요한 사람 없죠. 인플레이션 맞아요. 줄이는 게. 내용적으로는 사실 특히 많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그런 친환경 인프라로 갈아타기 위한 부분들이에요. 예. 아니 근데 방금 전까지 미국이 이런 행동을 안 한다고 안 했잖아요. 한다고. 그러니까. 이례적이라고. 안 한다면서요? 왜 해요? 이례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대대적으로 인프라에 우리가 투자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게 그래서 되게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이 IRA가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 좀 가지고 있다고 사실 생각이 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라님? 저도 왜냐하면 동감하는 게 네네. 늘 미국이 뭔가 자국의 지원책을 너무 펼친다고 중국을 공격하면서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한국에서도 내국민 대우 위반 관련해서 국제통상법적인 쟁점이 있거든요. 우리 한미 FTA 맺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FTA를 뜯어보면 미국은 수입품의 국내 판매 및 구매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과 규정, 요건에 관해서 미국산의 동종 물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통상법적인 이 위반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이제 특정 국가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도 해외에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도 자기 공급망, 자기 생산망 그런 거를 미국 쪽으로 똑같이 돌려달라라는 얘기인데 미국에서 IRA로 실제로 주겠다고 하는 혜택이 어떤 거냐면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에요. 그죠? 구매에 대한 혜택인데 감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미국은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바꾸려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어떤 구조예요? 그동안 내연기관차가 해외에서 공장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세워놓고 미국 안에서 또 그런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는 구조. 요거에서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위한 인프라를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혜택을 충분히 주지 않고서는 만들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확실히 좀 당황스럽고 너무 빠른 변화라서 좀 타격이 불가피해 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한국 기업들, 뭐 완성차 기업들을 포함해서 배터리 기업, 배터리 소재, 뭐 제조 기업들까지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사실 발빠르게 대응은 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국상 조달하고 사용 특혜 규정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 안에서 전기차 생산 공급망이 좀 잘 구축될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뭔가 방향을 잘 맞춰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그동안 안 했으니까. 네,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 육성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 세계적인 화두인 미국의 IRA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로써 2022년 통상회담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안 돼요. 너무 아쉽네요. 우리 소감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이거 준비하면서 또 공부도 되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이 듣고 많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상회담 굉장히 아마 본 사람들도 배우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어서 혹시나 다음 시즌 2 같은 거 해보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네, 시즌 2 원하시면 댓글과 이런 구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미국 대표로서 엄청 바쁘셨거든요. 네, 맞아요. 소감. 이제 참 운전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전혀 저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통상회담이 사실 굉장히 좀 즐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자리에서 경제, 정치 뭐 이런 굉장히 진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컨텐츠가 되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진님 그동안 어떠셨어요? 네, 저도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뭔가 좀 트렌드 같은 것들을 좀 읽어낸 것 같아서 굉장히 생각과 공부를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저희는 2023 시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영동네로 511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가능하다면 정말 시즌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